이번에 좀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은 자금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될 때 숏을 치고 다른 좀 유망한 알트들의 롱을 칠 것 같아요. 특히나 같은 코인은 충분히 도지코인 시총만큼 올라오지 않을까. 시기는 대충 알 수 없는 건가? 시기요? 만약에 앞으로 알트 불장이 온다고 하면 불장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정도의 상승?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올랐다 정도가 나오려면 그래도 혹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연초에 이랑이한테 코인을 배웠잖아요. 그 중간 점검을 좀 받기도 하고 또 지금 시장 상황 비트코인이 지금 신고가를 찍은 지 한 일주일? 좀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랑이 유튜브도 보고 텔방에도 막 이제 몰래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느낀 거는 비트코인은 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랑이는 왜 아직 알트 불장은 멀었다라고 하는 걸까? 비트 롱 가면 같이 가는 거 아닌가? 나는 코인 잘 모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비트가 신고가인 상황에서 알트를 쇼치기도 되게 애매한 것 같고 내 입장에선 좀 그런 것들이랑 제 한 3, 4개월 정도의 지금 성과 나쁘지 않았다. 자랑 겸 감사의 인사 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알트 불장 언제 오냐? 이게 사실 궁금하고 난 이미 시작된 줄 알았거든. 근데 이랑이는 일관되게 아직이다 이러잖아. 비트 가는 거 오케이. 누가 비트를 쇼쳐? 뭐 이런 건 우리 둘 다 동의가 되는데 비트 우상형 알트 그럼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랑이의 관점은 비트롱 오케이. 근데 알트는 아니야. 올라오면은 쇼 때려야 돼. 요 관점이잖아. 네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이유 그리고 그 후에 알트의 불장은 언제 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조금 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첫 번째로 비트는 무조건 우상향이다. 이거는 저도 이제 동의했던 내용이고 그 이유는 이제 비트는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분위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통 부동산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강남 부동산이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지방 부동산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도 강남 쪽은 계속 신고가를 찍는 애들이 한두 개씩 나오는데 지금 지방은 미분양도 엄청나고 하락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하락폭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무작정 이제 따라가진 않는 그런 장세인 거죠. 왜냐면 개별 알트 한 가지씩만 봐도 A가 있으면 얘는 그냥 그대로 있어도 유통량이 계속 증가를 해요. 자체 발행을 하니까.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D란에도 추가돼요. 공급이 무제한이다. 네, 계속 그런 알트코인 하나하나가 늘어나면서 개별 알트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네. 알트코인은 계속 무수히 발행되다 보니까 각각의 퍼포먼스가 조금씩 약해진다. 네네. 예전처럼 알트코인 종목 하나 잘 잡아서 졸업하기 뭐 이런 건 약간 좀 현실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 알트코인의 상장이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개수가 적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불장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도 있다 라고 이해도 되는 건가? 특히나 21년도 불장 때는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 20종목 이상이 상패가 됐어요. 비트에서도. 상패가 돼야 돼? 네, 상패가 돼서 오히려 가지수가 줄어야 돈이 많이 한 곳마다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상패하는 개수가 좀 적은 건가? 네, 상패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많이 만들어내고 상장하고 있어서 돈이 몰리기가 힘든 구조죠. 역비트랑 빗썸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빗썸을 조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너무 처음 들어보는 혹은 거래량이 너무 없는 코인들까지도 다 상장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업비트도 점점 가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업비트도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알트코인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전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사면 오르는 그런 알트장은 오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면 알트장이 오려 그러면 방금 이야기는 좀 더 구조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 같아? 이랑은 항상 미래 시점의 차트를 계속 그리잖아. 실제로 라이브 할 때도 이렇게 선을 계속 연장해서 긋고 요 정도 타이밍에 다시 돌아야 된다 차트가. 이런 이제 관점이 있잖아. 제가 항상 알트코인 볼 때 토탈2나 토탈3로 보잖아요. 맞아. 그래서 토탈2나 토탈3에서 일봉상 50선과 200선이 다시 골든크로스를 해야지만 쉽게 말하면 일봉상 캔들이 50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알트 불자 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더 미래까지 갔을 때는 200선 위로도 다시 캔들이 올라가야 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여전히 장기평선 위에서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저항을 막고 계속 저항을 막고 실제로 이더리움도 일봉상 200선 저항을 지금 한 두 번째, 세 번째 맞으면서 닿을 때마다 한 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에는 위에 시체가 너무 많다. 위에 시체도 너무 많고 그 시체가 많은 코인에 계속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점점 개별 알트들이 다시 전고를 돌파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조적인 문제도 바뀌어야 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 50선이나
메타 200선을 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만약 그 시점이 왔어요. 캔들이 200일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 거야?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을 의미 있게 거래할 건지. 저는 일단 그걸 언제 뚫을지 모르니까 일봉상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4시간 봉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최근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라이브에서 4시간 봉 200선이나 50선, 400선 그런 곳에 닿을 때마다 사라. 실제로 거기서 닿자마자 5월 초에 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다시 4시간 봉에서 200선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아직은 일봉상 멀었다고 해도 그런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를 해보면서 어느 순간 뚫고 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은 저항받는 척 하다가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개별 알트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종목 분산을 잘 해서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날은 트럼프 할 때 있고 어떤 날은 페페 할 때 있고 그러잖아. 네네. 그 기준이 좀 궁금한 것 같아. 일단 저는 단타 위주니까 장기로 생각하고 포트를 구성하진 않고 그 순간순간 상대 강도에 따라서 단타만 하잖아요. 상대 강도가 이제 그 영상에도 나왔듯이 매번 잘 움직이는 애들 가지고 비슷하게 움직이되 그 중에 강한 애들, 그러니까 페페랑 도지만 비교해도 비슷한 움직임이지만 페페가 좀 더 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종목 선정을 하고 아예 디커플링 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올라갈 때 내려가는 종목.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리플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허황된 과장되어 있다. 네, 뭔가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 때문에 리플이 막 올라갔어요. 뭐 리플 ETF 뭐 기대감도 있고 뭐 전략적 자산도 뭐 될 것 같고 한데 실질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만약 이대로 흐지부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리플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흘러나온 돈들이 다른 알트에 들어가면서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될 때 리플에 숏을 치고 다른 좀 유망한 알트들의 롱을 칠 것 같아요. 특히나 트럼프 같은 코인은 계속 뭔가 만찬이라던가 뭔가 자기 코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액션들이 있으니까 예전 도지 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액션을 취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트럼프 코인에 계속 액션을 취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지 코인 시총만큼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추후에 알트를 좀 장기 보유하게 된다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리플을 숏치고 트럼프 코인 롱. 그런 식으로 네. 계속 그렇게 상대방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 안에서 뭐 이번 장의 주인공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세우는 거잖아. 저번 불장의 주인공은 뭐 도지였으면 이번 불장의 주인공은 민코인 중에 하나인 트럼프다, 혹은 뭐 페페다, 혹은 뭐 다른 민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대세감을 보는 것 같은데. 네네. 대신에 매수하는 타이밍은 기존에 저희가 교과서처럼 배웠던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 영상에 나왔던 그대로 이평선을 탈 때마다 매수.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영상 보면은 모카버스 예시를 들면서 맞아. 저는 오히려 이런 곳에서 쫓아요라고 했던 부분이 반등해서 이평선 맞을 때 이제 저항 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선물 가서 200선 닿을 때마다 쫓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승률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리플도 제가 숏 친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저항 받는 거 보고 숏을 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리플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차트를 봐야 하지 않나. 많은 코인 투자자 항상 불장이 오면 삭제했던 업비트 앱을 다시 깔잖아. 불장 신호잖아. 네네. 예를 들면 업비트가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를 올라오는지 체크해봐라, 뭐 이런 팁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나? 불장이 오고 있다라는. 기존 제가 확인하는 방법들은 첫 번째로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갑자기 주봉이나 월봉에서 1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여요. 비트코인이 이 전체 시장에서 가져가는 파이인 거죠. 지금은 전체. 거의 60% 후반이나 7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비트가 이 시장 전체에서 7, 나머지 3이 이제 알트가 된 거죠, 지금. 근데 그 순간에서도 비트가 혼자 쏜다거나 비트가 쐈다는 건 거기에 돈이 몰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비트가 파이가 더 커졌다는 거고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반대로 알트가 대량 상패 당하면 거기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알트코인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던 대량 상패가 있든 아니면 비트 혼자 먼저 독주를 하든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주봉이나 월봉에서 7% 혹은 10% 정도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향이 보이면 그 순간 주목해야 됩니다. 시장에 갑자기 내가 들어갈 준비를. 네, 알트코인에 들어갈 준비를 해요. 거기서 이제 바로 메타 분석. 메타 분석이 네, 그 시장마다 메타가 계속 달라요. 예전 같았으면 21년도 불장 같으면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이런 애들이 갔어요. 왜냐면 메타버스가 이제 될 거다.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이 VR 기계 쓰고 맞아, 그때 유행이었어. 우린 가상현실을 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허황된 것들이 퍼지면서 메타버스가 주 메타였단 말이죠. 그럼 또 이번에 불장 왔을 때 어떤 게 주 메타일까? 그대로 밈코인일까? 아니면 또 무언가 새로 나와서 뭐 AI가 될까?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시장에서 잘 먹히는 메타가 무엇인지 트렌드를 찾아보는 거죠. 시기는 대충 알 수 없는 건가?
시기요? 원래는 이제 단기 상승, 그러니까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을 저는 지금 6월 혹은 7월쯤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비트가 신고가를 너무 빨리 가버리는 바람에 알트들이 제가 6, 7월에 반등할 거라고 예측했던 게 5월에 이미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알트 불장이 온다고 하면, 불장이라고 하기엔 좀 모호한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정도의 상승?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올랐다 정도가 나오려면 그래도 연말 혹은 내년 연초 좀 길게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보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직 일봉상 저항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다만 비트가 신고가를 계속 지금 연달아서 뚫고 올라가면서 뉴스에서 비트가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뿌리다 보면 그 시기가 점점 좀 당겨지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연말까지 봐야 되지만 이제 비트가 또 어떻게 움직임 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가속도가 붙으면은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달아오르면서 한 9월까지도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더 빨리 당겨질 수도 네네. 있다.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매수할 타이밍에서 계속 매수를 해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1학년 때 이제 연초에 내가 배웠잖아. 그래서 차트를 진짜 한 몇 달을 거의 밤새면서 나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3만 불 그리고 그 뒤로 한 5만 불까지 추가 입금을 했어. 그게 한 5배 정도 커졌단 말이야. 근데 커지고 나니까 시장이 많이 못 받아주는 거야 생각보다. 각각 알트코인의 볼륨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네, 호가도 작고. 옛날 내가 코스닥 할 때 느낌을 받은 거지. 뭐 몇 억씩만 사도 이거 호가가 밀리고 손익비가 안 좋아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을 최근에 바꾼 게 그냥 이럴 바에 그냥 비트를 계속 눌릴 때마다 받아줘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한 85만 불 정도의 수익이 지금 찍혔거든. 한 4개월 정도 만에.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강의 수강하고 과외를 받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단기간에 어쨌든 배웠으니까 다음에 제가 비싼 밥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너무 신기한 게 진짜 딱 그 선을 딱 맞고 이제 떨어질 때가 되게 많잖아.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주식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 선을 무시하면서 그냥 갈 때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휩써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 진짜 웃기긴 한다. 근데도 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나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따라하는데 약간 버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인 고민.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해드리고 싶은 말은 소액으로 계속 부딪혀 보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경험이 이 시장에선 전부거든요. 트레이딩 기법은 사실 계속 제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방법만 계속 몸에 익혀서 시장 대응하는 것만 좀 경험으로 이제 쌓으면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소액으로 계속 깨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뭐 수영을 배운다고 해도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치. 근데 그거를 바로 이제 저희가 막 펠프스 이런 사람처럼 그치. 막 기록을 막 낼 수가 없잖아요. 수영장에서 내가 접영하는 영상을 봤다 그래서 내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접영을 할 수 없는 거야. 네네.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것처럼 반복적인 훈련이 훈련이 좀- 필요하고 근데 그 훈련을 굳이 큰 돈 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불장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 네, 불장은 사실 수영장 풀도 파도 풀이 되는 거거든요. 안전한 코인도 갑자기 파도처럼 움직이고. 네, 이 리플 같은 코인도 지금은 잔잔하지만 그때가 되면 파도가 치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결국 불장이 오기 전에 반복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가르쳐드렸던 거는 알트코인을 대하는 방법. 이전에 올렸던 영상도 알트는 사실상 디지털 쓰레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알트코인 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큰 수익을 내신 거는 비트코인이시잖아요.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비트코인을 뭔가 자산처럼 쌓아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저랑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스타일로 큰 수익을 내셨는데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 모으게 되셨는지. 올해 나도 비트코인을 처음 사봤어. 공부도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 수준이고 깊은 수준은 아닌데 몇 가지의 그냥 납득되는 논리가 금의 시총만큼 따라잡을 것 같다. 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 완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지금 10분의 1인데 언제 갈지는 당연히 모르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그 시가총액까지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가 1번.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와 비트코인의 상승이 지표가 일치하더라고. 과거 몇 년 동안에. 그랬을 때 지금 통화량이 증가하는 글로벌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거. 뭐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국내도 때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되고 그런 시점에서 분명히 통화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할 거고 그랬을 때는 충분히 비트코인의 좋은 환경이 미래 시점에 더 가속화될 건데 현재가 가장 싼 거 아닐까? 라는 판단이 이제 한 요 뭐 3, 4개월 동안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쪽의 측면에서는 제도권의 자산들이 매우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블랙록이라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하우스에서 비트코인을 1년 10개월 정도 샀는데 얘네 펀드 사이즈에서 20위 안에 벌써 이 비트코인 펀드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매우 압도적으로 빠르게 사고 있는 거지. 근데 금융시장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돈을 두 음절로 정의하면은 정보거든.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정보의 우위 그리고 정보의 차이가 굉장히
굉장히 큰 수익률의 격차를 만드는데 블랙록이라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하우스에서 어떤 확신이 있길래 그렇게 빠르게 많이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정도 속도감으로 이렇게 빨리 많이 사고 있다고?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냥 추론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몇 가지들의 내용들을 스터디하다 보니까 아무 따 일단 사. 아무 따 일단은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미래 시점에 더 많이 등장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79K에서부터 한 90K 전까지 계속 이제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렸지.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써서 비트를 빠르게 모았으니까. 다만 비트가 우상할 거다라는 논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도와 압도적인 자금들의 수요, 뭐 통화량의 증가, 그리고 뭐 금보다 훨씬 더 이동하기 편리한 보증수단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비트는 금의 시총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약간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서 이제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샀던 거. 그러면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되게 운이 좋았던 아니면 그냥 원래 관점이 비트롱이었던 아마 지금 비트코인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미실현 손익인 거잖아요. 그치. 아직 실현하지 않은 미실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근데 실현을 해야지 이제 내게 되는 거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언제쯤 얘를 한 번은 정리를 해야겠다 이거를 정해두셨는지. 왜냐면 이걸 본전 올 때까지 다시 계속 들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펀딩 레이트라고 롱과 숏의 비율을 맞춰서 펀딩비가 계속 시간마다 바뀌잖아. 라이트는 이게 막 최대 2%까지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펀딩비가 뭔지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양수에서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0.1 혹은 0.2 뭐 여기까지 가면은 그 지속되면은 이제 거의 고점이 닿은 거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21년도 이제 펀딩비의 고점, 23년도의 고점,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작년 12월에 펀딩비의 고점, 그 정도가 조금 과열됐다라는 지표로 내가 삼으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내가 그걸 본다 그래서 팔 수 있냐라고 하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야. 막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매도 버튼 누르기 쉽지 않잖아. 네.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 팔 걸 하면서 이제 그때 팔 수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일단 큰 관점에서는 무조건 최소한 100분할로 때려서 나오자. 아주 천천히 나오자. 이제 그 정도 계획이 있을 것 같고, 장기 평선을 예를 들면 51선 이탈하면 포지션 다 나와야지. 뭐 요 정도의 몇 가지 계획을 세우는 거, 펀딩비의 과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일단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 영역에서는 51선 이탈할 때는 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그 두 가지 정도를 일단은 매도 시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안에 잘 나눠봤는데 일단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수익. 이거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또 조만간 언제 불장이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장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는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